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세미나편 펀드, 그 중에서 자산 배분과 펀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은 뭐냐,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투자 초기에 좀 하셨던 실수 중에 하나가 펀드부터 고르셨어요. 브릭스가 좋대, 중국 펀드가 좋대. 그래서 펀드부터 고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짜임새나 아니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어떤 분들은 소액인데도 막 가입하신 펀드가 막 10개가 넘고, 그러면 사실 10개 정도 되면 관리하시기가 보통 분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산 사이즈랑 자신의 경험, 투자 경험들에 대해서 펀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는 위험자산, 내 전체 투자 가능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그럼 안전자산엔 한 30-40%를 넣고, 위험자산엔 한 50-60% 놓겠다. 아니다. 나는, 좀 더 리스크가 있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주식이 한 80%를 넣겠다. 아니야. 나는 지금 투자 초보기 때문에 100% 중에 한 20%만 주식형과 관련된 걸 넣겠어.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즘에 무조건 펀드에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위험 자산 중에서 만약에 50%를 주식 관련 자산에 넣으시려고 하시면 이 중에서 직접 투자랑 간접 투자 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비중을 할 것인가. 나는 절반은 펀드에다 넣고 절반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겠어. 요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중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이나 개별 펀드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안 되고 큰 데서부터 전체 자산에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해외 주식, 직접 주식 비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펀드로 좀 가셔야 되고요. 이 펀드에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펀드를 몇 개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가 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2개, 해외 주식 1개,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 핵심 펀드, 위성 펀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핵심 펀드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펀드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죠. 예를 들자면 인덱스 펀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 신흥지역 주식 펀드 중에서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 아니면 신흥지역 주식 시장 이렇게 좀 넓게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가 펀드 포트폴리오의 한 60-70% 정도 돼야 되고 위성 펀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국면이나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20-30%. 2차 전지가 좋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 좋대. 이런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30% 정도를 투자하는 거죠. 여기에 맞는 펀드들은 거의 섹터 펀드가 좀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임새를 보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펀드를 고르려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성과 좋은 펀드가 좋죠. 성과 좋은,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 무조건 내 펀드는 성과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직업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목표가 뭐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특정 유형, 국내 주식 유형이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상위 30-40% 이내에 들어가는 펀드. 이 말은 하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항상 평균 이상의, 유형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펀드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도 이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사실 이런 펀드를 고르는 게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펀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좋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운용 철학이 좀 확실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형주가 가는데 막 중소형주 펀드가 갑자기 대형주 비중을 높인다든지 가는 것마다 이렇게 쫓아간다. 물론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펀드가 성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을 뒤따라가게 되면 평균 이하의 수익률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펀드 운용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가치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운용사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너무 시장 상황에 많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펀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펀드 매니저 교체를 잘 살펴라. 펀드 매니저, 사실 이게 사람이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펀드 성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공시가 뜨게 되면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다가 예전만 못하다, 이게 다시 사실 그 보고서를 보내드리거든요. 운용 보고서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특히 펀드 매니저 변경은 큰일이기 때문에 변경 공시가 뜨게 돼요. 이때는 3개월간 성과를 잘 살펴야 되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과도 중요하고 단기 성과, 이게 다 펀드 가입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거죠. 장기 성과, 단기 성과를 잘 살피셔야 되고, 꾸준하게 3년, 5년 수익률이 그러니까 벤치마크보다 좋고 좀 안정적으로 좀 우수하게 운용이 된다, 이런 펀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지표나 변동성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지시죠? 이거 왜 이렇게 고를 게 많냐, 신경 써야 될 게 많냐, 이렇게 보시는데, 유형별로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면대에 따라서 좀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죠. 대세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나 테마 펀드의 성승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는 횡보 또는 하락장이다, 이러면은 하락장이 좀 강한 게 가치 배당형 펀드거든요. 요런 펀드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 요런 펀드가 좋고, 또 이게 좀 사례를 들려드리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그 시총의 상당 부분을 뭐 30% 안팎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좋을 때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을 많이 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뭐 특정 종목이 시총보다 더 많아지면 그건 어떻게 하냐, 시총만큼은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도 대비해야 되고 그런 룰에 너무 좀 빡빡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두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성과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덱스 펀드보다는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삼성전자 그 보유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좋은 경우가 많고, 작년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국면별로 따라서 펀드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대세 상승보다는 횡보 뭐 이렇게 할 경우가 많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나 가치 배당형 펀드, 거기에 플러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성과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유형별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액티브 펀드는 앞에도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 유형 대비 꾸준하게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초과 성과를 거뒀느냐,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 힌트는 주거든요. 그래서 동일 유형 대비 꾸준히 초과 성과를 거뒀느냐, 너무 막 평균보다 계속 낮다, 아니면 평균보다 좋았다가 평균보다 확 좋았다가 이렇게 변동폭이 이렇게 큰 펀드가 있어요. 그런 펀드보다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위권에서, 이게 만약에 유형 수익률이라면 요 위에서 조금 노는 비율이 높았던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너무 작은 것만 아니면 추적 오차라고 해가지고 벤치마크랑 이렇게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추적 오차가 좀 작은 거를 고르는 게 좀 인덱스 펀드에 좋은데, 요즘에는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같은 그 벤치마크다 그러면은 요새는 보수를 다만 얼마라도 0.05%라도 뭐 요렇게 그 보수가 낮은 펀드를 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시고요. 가치 배당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운용 전략대로 지금 유지가 되느냐, 가치 배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액티브처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형을 막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 그 스타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운용 전략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가치 배당 같은 경우는 코디라 그래서 배당 지수량 이런 거를 벤치마크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자기 스타일을 유지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티브 펀드 또 삼성전자가 좋아서 인덱스 펀드가 좋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치 배당형 횡보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가치 배당형 펀드가 사실 더 하락 위험이 낮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더 어려운데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벤치마크는 자산 운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약속이죠. 벤치마크 대비 너무 뭐 차이가 크게 나게는 운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인덱스 펀드처럼 뭐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벤치마크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한 70%, 60% 요 정도는 벤치마크 정도랑 포트를 비슷하게 좀 짜고 30-40%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추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대표 지수를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죠. FTSE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대표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형은 통화채나 국고채, 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채 지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펀드 수익률이 평균에서 이탈하는 정도. 요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타도 펀드 수익률에 민감도죠. 베타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주가지수 변동보다 수익률 변동이 큰 거고, 베타가 1보다 작을 때는 펀드 수익률이 변동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하락 위험은 하락할 때 얼마나 위험도가 큰가, 요런 거가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우시면 그 표준 편차가 크면 약간 위험 변동성이 크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베타가 1보다 많이 크다 그러면은 펀드 수익률 변동이 많이 크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근데 변동성이 낮은 펀드다, 뭐 가치 배당형 펀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수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변동폭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변동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베타가 낮다,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면은 폭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향이라든지 기질 요런 거랑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규모 요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펀드를 선택하실 때는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하시기가 어렵고, 그리고 운용사마다 특성이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완전 펀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판매사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좀 한 2, 3년 됐다, 어느 정도 펀드를 고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요런 경우에는 그 온라인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을 하시는데, 너무 보수에만 보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은 거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판매사를 이용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테마펀드 뭐 2차 뉴딜이라든지 뉴딜 펀드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뭐 요런 펀드들이 많은데, 이거는 특정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섹터나 테마가 그 시장에서 뭐 평가를 좋게 받는다 그러면은 많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정 테마에 그 관련된 테마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요새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펀드가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언택트 이런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ESG 펀드라고 해서 사회책임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테마펀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위성펀드이기 때문에 전체 펀드 자산 중에서 한 20-30%, 굉장히 넓게 잡아야 4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30%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이게 사실 펀드 선택하고 요럴 때는 많이들 고민들을 하세요.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사실 펀드 가입하면 그냥 놓고 펀드 성과는 보시더라도 이거를 결정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펀드가 나오면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서 펀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규칙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펀드 숫자라든지 이 펀드를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비중을 줄일 거냐, 아니면은 수익이 좋아지면 환매를 일부러 해야 되겠다. 요런 거를 한 달 간격 또는 두 달 간격, 늦어도 벌어지더라도 세 달 간격까지는 결정을 하셔가지고, 펀드는 이렇게 화분도 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화분에 그 식물한테도 물을 줘야지 계속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펀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고, 특히 큰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주시고,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두시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자산이 수익률이 늘어나고 좀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런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주셔야 되죠. 시장이 뭐 어떤 식으로 관심들이 많고, 어디가 뭐 유망 산업이고, 요런 거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크는 거죠. 본인의 투자자로서의 능력도 같이 크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도 이렇게 불어나면서 펀드 투자로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투자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펀드 기초랑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그 투자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